네, 다음 주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측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하는 핵심 세력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 다 영입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알 수 없었지만 아니죠.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모를 수 있었을까? 저한테 이 사업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그 사람들이 저하고 유착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정의감의 화신인 것처럼 그러는데 11배의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자,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측 경고해왔던 대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3명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야당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정확히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고소 고발 사건의 핵심은 예. 고소 고발 사건 자체가 일단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불러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한 다음에 그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필요하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석 밥상에 가장 크게 올랐던 것이 이제 대장동 의혹 그리고 예. 또 대천 화훼는 누구 것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수사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5천만 원을 예. 투자를 했는데 예. 500억 넘게 해서 무슨 뭐 워렌 버핏보다 더 큰 수익을 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1,100배 넘게 그렇습니다. 수익을 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재명 캠프에서 그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형사 고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경찰에서는 최근에 화천대유의 대표를 불러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언론인 출신인 김모 씨가 최대 주주가로 있는데 이 최대 주주가 이제 47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빌려간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좀 추적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월급을 받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배당금을 받거나 그렇죠. 아니면 상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돈에 400억이 넘어서 거의 네. 500억에 가까운 돈을 배당금이나 월급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받았다는 네. 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밝혀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의 이자 대한 빌린 거니까 그렇죠. 이자도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14억 원 정도 이자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본인은 이자가 냈다라는 부분도 있고 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자조차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렇습니까? 그런 지금 언론 보도도 있어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거래가 된다고 한다고 예. 하면은 배당이나 아니면은 그 상여로 가야 되는데 네. 그때는 사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그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법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가수금이나 대여금저로 해서 이렇게 사실상 빌려서 세금을 탈세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대천 화훼라는 회사가 직원이 현재 기준으로 한 14명 정도 되는 네. 아주 작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대표이사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유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 400억이 넘는 돈을 그 김모 대표가 빌려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 것인지 대표가 아니라 대주주. 대주주,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주주가 가져간 예.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금융거래정보원에서 그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지금 그 자료를 제공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법조인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예.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까 400억 원이 넘는 돈의 네. 흐름을 밝힌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천 화유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횡령하고 배임하고 사실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자도 안 내고 빌려갔다. 많은 돈을 400억이 넘는 돈을 그러면 뭐 배임 횡령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사물을 예.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해서 예. 제3자나 아니면은 그 대표한테 이익을 주고 본인한테 그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은 그것은 배임이나 결국에는 횡령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관리를 하는 대표가 대주주한테 500억 가까운 돈을 빌려주면서 예. 그 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갚지 않도록 해서 장기간 방치했다고 하면은 그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이나 횡령죄의 책임을 묻게 예.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돈을 가져간 사람들 대주주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한테 돈을 그렇게 나갈 경우에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탈세의 목적도 상당히 있고 비자금 조성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금의 흐름을 그 역추적할 경우에는 결국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갔는지에 있어서 이 돈이 깨끗한 돈인지 예. 아니면 부정한 돈으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확한 회사명은 화천대유입니다. 네. 지금 화천대유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예. 그리고 고검장을 수원지검장이죠. 제가 네. 갑자기 지금 예. 전 수원지검장, 전 예, 수원지검장. 강찬우 예. 변호사. 예. 고문단으로 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권순일, 박영수 두 분에게는 월 한 1,500만 원 정도 수준을 줬는데 이분들 경력을 생각하면 과한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문료 자체도 혹시 뭐 배임이나 횡령과 관련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매우 높죠. 아,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저 같은 보통 변호사들은 예. 정말 깜짝 놀라고 이 고문료가 그 분들의 경력에 비추어서 적당하다는 이 회사의 대표의 말에 예. 정말 가슴에 못이 박힌다라고 하는 그런 그 페이스북 같은 거에 글에 많이 대법관 봤는데요. 정도면은 이 정도 받는 거 대법관이라고 이렇게 받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그렇습니까? 고문료를 왜 하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 일을 아니겠습니까? 해결 좀 해주기를 원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돈은 월 2천만 원도 아니고 예. 월 2천만 원을 1,500만 원을 1,500만 줬었는데 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전화 매통한 것 외에 아무것도 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출근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 횡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렇군요. 나아가서 지금 보면은 지금 그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법관 퇴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도 예. 퇴임한 다음에 한 2개월 있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변협에 있는 그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의 국내에 있는 유명 사립의 교수이십니다. 예. 변호사 등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변호사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 변호 업무를 할 경우에는 위반이네요. 네. 설령 대법관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사실상 한 것이 없다라고 본인을 얘기하면서 예. 월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1,500만 원.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 도대체 그러면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그것이 지금 그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예. 지금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예. 현직에 있을 때 공선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을 때의 어떤 결정적인 이유 어떤 그 무죄 입장의 선것에 대한 보훈성 혜택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깨끗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네. 지사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뭐 이 돈을 준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돈을 한 푼도 준 적이 없다. 돈적 예. 거래적 관계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대법관이나 이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인데 자본금 5천만 원 회사에서 직원 한 10명 정도 있는 그런 회사에서 자문료를 이렇게 받는다고 했을 땐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 예. 본인은 그 회사에 간 적도 없고 네. 실질적인 자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반면에 그렇군요. 이 회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장지구의 어떤 있는 그 송전탑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자문을 그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문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이 아무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얘기가 지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배당 이틀 만에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예.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사건 입건 다음 날인 압수수색한 공수처처럼 검찰도 진상규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수사가 뭐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투트랙 조사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수사권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지금 그 실질적인 여건에서 그 야당 후보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예. 직권남용 이런 5개로 고소를 했습니다만 이 공선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법원 공공수사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서 자료를 받고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검찰도 수사를 하고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네.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앞으로 있어서의 이 수사를 할 때는 관련자들이 여기도 불려가고 저기도 불려가고 또 거기다가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인력을 굉장히 대검으로부터도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예. 향후 이 투트랙 수사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우리가 지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권을 달라라고 할지에 대해서도 예.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공수처, 경찰 어느 정도 속도로 수사 진행이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